나는 무슨 존재인가? 가족이라는 관점과 상관없이 무슨 존재인가? 거기서부터 물음표가 딱 던져지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유튜브와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또 엄마들에게는 육아빠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에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정우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점에 가도 책들에 그 마흔이라는 단어가 정말 눈에 많이 띄는데요. 뭐 마흔에 읽는 니체, 뭐 40살에 드디어 깨달았다, 마흔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왜 이 마흔인가요? 마흔이라는 나이가 초기 성인기에서 네. 중년기로 넘어가는 아,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도기에 경험되는 변화들을 많이 느껴서 그런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마흔이라는 타이틀을 좀 쓰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런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나만 이런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또 숨기고 자꾸 스스로를 억압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담처럼 40춘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춘기와 좀 닮은 점들이 많이 있네요. 그쵸. 40대가 되면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사회적으로는 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직장에서도 커리어가 좀 쌓이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은 했지만 더 발전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도 받고 한계도 경험하고 밑에서는 막 치고 올라오고 가정을 이룬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받고 점점 독립을 향해 나가는 느낌 받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이렇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진짜 어떤 친밀한 감정 교류나 섬세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현타 같은 게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십춘기라는 말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초기 성인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이제 발달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의 발달에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네. 인간이란 존재는 평생 발달하는 네. 존재여서 나는 지금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흔이라는 그 나이 조금 더 길게 보면은 40살이 아니라 40대. 그렇죠.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은 많이 해당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마흔이라고 단어를 말할 때는 40대를 통칭하는 것이지만 일단 편의상 마흔이라고 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자, 남자로 나누었을 때 좀 특징되는 것들이 있나요? 엄마로 한정을 했을 때 어떤가요?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많이 이제 잃어버리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인 위주, 가족 위주로 세팅이 많이 되죠. 가족 중심.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30대를 지내다가 이제 애들이 크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초등학교 가고 청소년기 되고 하면서 엄마의 존재를 좀 부정하고 특히 이제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포기했는데 너는 오히려 커리어 있는 다른 애 엄마가 멋지다고 하고 네. 왜 엄마는 일 안 하냐고 하고 이래서 요즘 애들은 또 이제 많이 현실적인 게 많이 돌아가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가정에 충실한 역할이었는데 점점 나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그거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원래 이제 엄마라는 역할이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친밀감도 경험하고 유대감도 경험하고 돈독하다가 네. 점점 아이가 나를 떠나면서 네. 나도 사실은 아이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흔에 찾아오죠. 나는 무슨 존재인가? 가족이라는 관점과 상관없이 무슨 존재인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물음표가 딱 던져지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들 내가 예전에 꿈꿨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진로나 직업 같은 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관계 같은 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취미 같은 걸 돌아보기도 하는데 이게 막 쓸데없는 고민이나 내가 배불러서 하는 고민이나 내가 우울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발달 과정상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다라는 것만 인정해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네, 흔히 경험되는 게 우울감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하다 하면은 엄마가 우울하면 안 된다. 나의 우울한 에너지가 또 아이한테 네. 전달될까봐 스스로 우울감을 부정합니다. 우울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에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봐요. 우울증은 치료하면 되고 그냥 과정인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우울증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무슨 변화가 되냐면 관점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어. 어렸을 땐 부모를 위한 삶,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삶. 하지만 내 마음이 주는 신호라는 거는 뭔가가 지금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불만이라는 거, 그거는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내가 알아줘야 되는데 못 알아주니까 그냥 강력한 우울감이라는 걸 통해서, 심하게는 우울증이라는 걸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을 한번 크게 경험하면 관점이 외부를 향하던 게 내부를 향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뭐에 만족을 느끼고 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예전에는 억지로 싫은데 뭘 했었던 건가? 이런 식으로 나를 향하게 되는 건데 그 변화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변화죠. 그래서 실제로 우울을 통해서 그렇게 관점이 바뀌어서 남은 삶은 오히려 더 자기에게 만족하는, 소위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변화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보통 40대 남자들은 어떤가요? 남성분들도 결국에는 같은 흐름이긴 하지만 남성분들은 감정을 내가 직접 인식하면서 꺾이는 느낌보다는 몸을 인식하면서 꺾이는 느낌이 많아요. 네. 체력이 남같이 네, 예전 네. 같지 않다. 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 흰머리도 그렇고 뭐 노안도 그렇고 체력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나 이러지 않았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늦게까지 먹고 다음날 쌩쌩했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못 운동할 놀겠고 때도 뭔가 네. 예전 같지 않고 숨이 헉헉 차고 못 뛰겠고 허리도 삐끗하고 허리도 삐끗하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이런 네. 아픈 식으로 느껴지고 무기력한 식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면에서 주는 하나의 내 마음에서 주는 신호죠. 지금 나한테 관심 가져. 그냥 노화가 아니었어요? 노화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발달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끔 우울감을 통해서 관심을 갖든 어떤 체력적인 한계를 경험해서 관심을 가지던. 그래서 보통 20, 30대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맺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발달 시기인데 40대부터는 그게 이제 바뀌어서 가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가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한번 현타가 와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내가 예전에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성장이 좀 더뎌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다음에 관계라는 것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현타 같은 게 오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치는 뭔가, 나를 이제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남녀 다 있는 거죠.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거죠. 그러면 저희 사실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시다 보니까 40대 여성으로서 나도 이런저런 아주 중요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나의 배우자도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 그럴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걸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제가 한 부부 동반 모임에 갔다가 남자들이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 강연을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남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아내의 인정이다.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맞장구를 치길래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나도 힘들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렇게 막 덥다 그러더니 아주 이제 추워서 내복 입네 이러면서 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일수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항상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꺾였다고 표현하는 그 느낌, 한계를 경험하고 감정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 경험하면서 마흔에 경험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나를 향하도록, 내가 나를 보도록 이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의 뭘 볼 거냐? 나의 감정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나만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우자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예요.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내가 성장하느라 또는 가족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바빠서 부부간에 그런 필요성을 인식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각각 자기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못했던,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혼한 거여서 사실은 이런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남성분들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 이수동성으로 말하는 것도 인정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인정 욕구를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막 성장을 위해 달리든 사람들 막 끌어 모으면서 막 거기서 달리든 하다가 외부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다가 내면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인정 욕구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순간인데 거기다가 찬물을 건지면 안 되죠. 네. 네, 제가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거기다 그 감정이 뭔지 헤아리는 거는 중요하지만 조금 주의사항이 미루어짐작하면 안 돼. 인정받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 대단해 쌩쌩해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냐 지금 내가 인정을 바란다? 어떻게 해주면 그게 인정이고 무슨 느낌을 받으면 좋겠냐? 예를 들면 어떨 때 그랬냐? 이런 식으로 아이 대하듯. 근데 이거는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감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욕구도 마찬가지고. 인정 욕구라고 하고 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뭐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단어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단어일 뿐이고 사람마다 구체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 다르고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주는 게 배우자로서 제일 필요한 그러니까項目이죠. 인정받고 싶은 부분도 다르고 인정을 받고 싶은 방식도 다르고 그쵸? 그 정도도 다르고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헤아리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어색하니까 물론 이제 사랑하고 좋지만 네. 아끼지만 어색하니까 그냥 농담식으로 훔쳐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이렇게 나누는 게 어색한 거예요. 부부가 그거를 깊게 안 하면 누가 해요? 근데 본인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서로 선순환이 돼요.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물어보는 사람이 더 그거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해. 인정? 내가 무슨 인정받고 싶은 거지? 한 번 더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가 마흔에 꼭 해야 하는 것,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어떤 걸까요? 그런 발달 과정상 관심이 나한테 오는 건데 내가 안 그랬는데 요새 이런다. 갱년기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퉁치려고 하고 뭔가 노화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려고 하고 그거 자체가 뭔가 부정적인 걸로 여겨지고 그거를 자꾸 숨기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이 주는 자연스러운 요 방향성의 흐름을 또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50대 50충이가 오고 결국에 나중에 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안 오고 그냥 삶을 마감하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없다 그냥 남을 위한 관점만 있다가 끝나버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올 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직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주는 신호다.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감정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이런 거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만나보면은 참 신기하게 누가 봐도 냉랭한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이성적인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면에 여린 감정이 있고 그걸 숨겼고 스스로도 인식 안 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변화의 시기를 통해서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돼요.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행복은 무엇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또 최근에 일상에서 느낀 행복의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행복은 자연스러울 때 찾아온다. 자연스러운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고, 뭐 불안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졌더니 또 신기하고 기대도 되고 뭐 의욕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역시 다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자연스러운 나의 감정을 계속 따라가는 거.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닌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핵 추진 잠수함에 있는 그 핵 융합 에너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핵 융합 에너지는 절대로 폭발하지 않아요. 아주 조절을 잘해서 서서히 이제 오게 하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죠, 쭉. 근데 우리는 행복을 지속 가능한 거, 묵직한 거보다는 반짝 한 방에 뭔가 그때. 네, 네. 한 방에 빡 쌓았다가 팍 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소확행이라고 해서 억지로 막 하거나 이런 인위적인 느낌을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 자연스러운 감정을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게 행복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보시면 경험이 되죠. 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에 뭔가 정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테이블 계속 어색하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잊은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을. 네, 저도 잊었는데 맞나요? 다음번에 오신 네. 분은 그러실 수 있을까? 다시 앞으로 다시 돌릴까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